자, 여러분은 지금 총각내 이영석과 그리고 소통 트레이너 오종철이 진행하는 꼴찌들의 통쾌한 승리 꼴통쇼 54회. 오늘 우리 윤소정 마스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큐베이팅. 저 아니, 처음 뵀는데 완전히 그죠? 완전 장난 매력. 아니죠. 제가 말했던 결혼 천천히 하세요. 남자 많아요. 매력이 장난이 아닌데요. 아니 또 그 남자분도 또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요? 네, 완전 다음에 여기 오셨어요? 남편 되실 분? 오늘 못 왔어요. 여기는 뵙고 싶네. 일하니까. 네. 여기 센터도요 너무 멋있어요. 인큐베이팅 회사 한번 삼성역에 있거든요. 네. 한번 가보세요. 거기가요 여기가 교육하는 데인지 카페인지 네. 정말 너무 예쁘고요. 거기 또 손수 다 직접 다. 꼭 가야겠어요. 네. 내일 하시나요? 일요일도요? 그럼 다음에 갈게요. 자 아무튼 아니 정말 궁금합니다. 그죠? 왜 영어 강사로서 잘 했는데 왜 갑자기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그럼 오늘 15분밖에 없으니까 네.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영어 강사를 그만둔 얘기를 듣고 싶으신지 네. 아니면 그 일을 인재 하기- 양성을 하게 되는 영어 강사 얘기만 쭉 하다 끝내고 인재 강사 얘기는 다음에 하셔도 돼요. 그럴게요. 네. 그러면 네. 이제 이거는 네. 어떻게 보면 저는 외부 활동을 다 안 했었어요. 네. 아까 말했던 아버지의 얘기를 밖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네. 늘 저희 학생분들한테만 알려드렸었던 네.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부적으로는 처음 이야기 드려요. 영어 강사를 그만뒀던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 네. 신이 인간을 설계하실 때 가장 위대한 감정으로 선물해 주신 게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거요? 부끄러움이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부끄러움, 얼굴이 시뻘개질 만큼의 부끄러운 그런 고백을 해보는 게 오늘 더 솔직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인큐베이팅을 이제 영어 강사를 그만두게 됐었던 계기는요. 그 계기부터 이야기보다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어요. 한 친구가 저한테 와서 혹시 여러분들은 내 삶이 우물한 개구리다라고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다 있으시죠? 한 번쯤. 네. 한 번은 저랑 한 10개월 정도, 12개월 정도 공부를 했었던 친구가 한 명 있는데 네.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멀리서 들려왔던 얘기예요. 내가 어느 순간 인큐베이팅에서 우물한 개구리를 탈출하고 싶어서 왔는데 인큐베이팅에 계속 머물다 보니까 여기가 또 다른 우물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던 선생의 입장에서는 가슴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더라고요. 나는 저 같은 경우에는 단 한 번도 똑같은 컨텐츠로 인문학을 교육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 나는 여기서 우물을 파는 대왕 개구리인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한테 해줄 말은 없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그 친구가 뭐 최고의 기업인 구글에 들어간다 할지언정 하버드에 들어간다 할지언정 시간이 지나면 거기는 또 다른 우물이 되지 않을까요? 우물이 되겠죠. 왜? 그 친구가 개구리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개구리는 자기가 있는 곳을 늘 우물로 만들어요. 근데 사람은 그곳을 판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나의 판으로. 내가 어딘가에 있건.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해줄까 하다가 그냥 나중에 우리 소주 한 잔 먹자라고 얘기를 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엔 들리지 않다가 그 친구가 저와 같은 위치가 되면 그때 생각이 나거든요. 제 생각이. 왜냐하면 그때 그 친구를 통해서 제 선생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저 역시도 똑같이 그 친구처럼 실수를 했었거든요. 이 얘기는 선생님이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제 진짜 부끄러운 고백을 해보면 그 친구가 나가면서 어떤 일을 했었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교육이든 글쓰기가 빠지면 생각하는 능력이 커지지가 않기 때문에 매주 글을 쓰게 만들어요. 자기 블로그에. 그러고 나서 함께하는 문화로 밑에 배너를 달아두거든요. 우리 인큐베이팅에서 같이 했다고. 근데 그만두자마자 그 배너를 다 지워버린 거예요. 100개도 넘는 글인데 그거 지우기도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일일이 수정 눌러서 그걸 다 지우고 또 하고. 그래서 내가 왜 그랬을까 친구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 혼자 한 것처럼 보여주고 싶었었나 봐요. 다른 사람들 봤을 때.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나랑 똑같이 행동을 하냐. 선생보단 나아야 청춘어람을 했다고 말할 수 있을 텐데 하면서 되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때 당시 떠올랐던 기억이 뭐였냐면 제가 영어 강사를 그만뒀을 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선생님을 너무 좋아해요. 어.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너무 선생님만 좋아하게 된 거예요. 어. 나는 너무 어리다 보니까 내가 일을 잘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일을 잘하니까 주변 사람들은 저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하나가 또 튀니까. 그렇죠. 진짜 이제는 어울릴 줄 아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인큐베이팅 운영할 때 제일 염두에 두는 게 팀십이에요. 사람들은 뛰어난 사람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맞아요.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왕따를 되게 네. 심하게 당하고 왕따를 당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선생님한테 저를 이간질하는 거죠. 그래서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이간질을 당해서 나중에는 제가 그 전체 수강생들을 다 그만두게 만들었다. 어머. 이런 소문까지 돈 거죠. 네. 더 이상 다닐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서로 신뢰도 다 깨져버렸고. 근데 마지막에 제가 일을 그만뒀을 때 저희 선생님이 했었던 얘기가 뭐냐면 너랑 나랑은 너무 많이 닮았다. 그런데 너와 나의 차이가 있다면 너는 꿈만 꾸는 몽상가고 나는 실현가다. 꿈만 꾸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아팠거든요. 네. 근데 반박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네. 나는 꿈만 꾸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을 너무 미워하게 됐어요. 그 얘기를 해주셨던 그 선생님을. 그리고 나서 난 다시는 영어 강사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나왔는데 네.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네. 그거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영어 강사밖에 네. 할 수 있는 게.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네. 먹고 사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걸 하는데 무서운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게 선생님께서는 아무래도 상처를 많이 받다 보니까 자기 제자들 나가서 그렇죠. 이런 거 똑같은 걸 많이 차리다 보니까 소송을 많이 거셨어요. 아. 그 저도 무섭잖아요. 네. 그리고 또 반박하고 싶었어요. 분명히 저거 선생님도 누군가한테 배워온 걸 텐데 왜 우리한테 소송 걸어? 저도 참 독한 게 그래서 서울권에 있는 좋은 영어 강사라는 영어 강사 수업을 다 따라다니면서 뒤지면서 들어봤어요. 봤어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어디서 이걸 차용해 갖고 온지를 발견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것보다 더 뛰어나게끔 내가 프로그램 만든 거죠.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막 사람들 데려다가 프로젝트도 해보고 네. 돈도 벌고 저는 되게 당당한 줄 알았어요. 제 스스로한테. 네. 근데 한 번은 제 학생분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아요. 네. 그때 선생님 밑에 있었을 때 있었던 학생분의. 아. 그래서 거기 갔어요. 네. 갔는데 거기 선생님이 계신 거예요. 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사실 불편하잖아요. 저는 가서 만나- 네. 저는 평소에 당당하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도망갔어요. 어. 이게 제 가장 부끄러운 기억이거든요. 네. 도망가서 장례식장 그 방 있죠? 네. 거기에 숨어 있었어요. 어. 그리고 나서 네.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네. 엄마 선생님 만났는데 도망갔어. 어. 그때 어머니가 정말 화를 내셨어요. 이 너 천하에 네. 몹쓸려나 어. 너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아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배은망덕이다. 너 아무것도 없는 너한테 처음 영어 가르쳐주고 네. 너한테 기회를 줬고 네. 엄마도 해줄 수 없는 네. 사람들을 만나보게 해줬었다. 네. 근데 어떻게 너 선생님한테 그렇게 하니? 네. 하면서 전화를 뚝 끊으시고 연락 안 어. 받으셨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네. 다른 분들한테는 다 시비를 거셔도 선생님이 네. 저한테는 안 거셨거든요. 네. 아.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저희 어머니가 네. 때가 되면 농사를 지으시는데 네. 그 농산물을 다 선생님한테 네, 보내드렸던 네. 거예요. 우리 자식한테 어.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고. 근데 어머니는 그렇게 감사를 표했는데 저는 뒤에서 도망가 버렸잖아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네. 더 이상 영어 강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때 영어 강사를 접게 됐었죠.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네. 아무리 선생님이 미워도 저는 선생님한테 배웠고 지금도 선생님의 스타일이 많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내가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할 때 나의 길을 안내해 주신 분은 다 스승님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일을 배운 사람을 평가해요. 어느 정도 내가 실력이 되면 야 쟤는 리더십이 없어. 쟤는 인격이 부족해. 쟤는 뭐가 부족해. 사실은요. 그런 모든 게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신도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 일을 배우러 갔으면 일만 보고 배우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장점만 찾아내려고 하면 너무 많은데 우리는
자꾸 인간이다 보니까 평가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감사할 줄 아는 사람한테 감사할 일이 또 생겨요. 맞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감사할지 몰라요. 저는 지금도 한 달에 25분의 제 스승님들한테 항상 선물 보내거든요. 매달. 근데 매달 보내고 나서 항상 제가 그래요. 스승님들이 야 너는 왜 맨날 보내냐 그러면 스승님 그래야 제가 언제라도 도움 청하죠. 그러면 뭐라고 하시냐면 야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네가 도움 청하면 무조건. 근데 사실 저는 도움 청하지 않아요. 진정한 스승한테는 저는 도움 청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셨죠?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와. 야 오늘 저희가 네. 우리 윤소정 대표하고 이 이야기를 다 나눈다는 네. 거는 참 너무 무린 것 같습니다. 무린 것 같습니다. 네, 제 심장도 무린 것 같고요. 심장도 무린 네, 것 같고 무린 것 그래서 제가 좀 가능하시다면 다음번에 한번 네, 결혼하기 전에 네. 시부모님 못 듣게 네. 저희가 2부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곧 바로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혼식은 언제 하세요? 5월 11일. 5월 11일 날 5월 11일 어디서 하세요? 보네르 하우스 맞나? 어디요? 보네르하우스가 어디예요? 강남역. 강남역? 예. 하여튼 오케이. 그 11일 날 11일 날. 11일 날 출장. 그 전날은 스케줄이 어떻게 되세요? 그 전날이 저희 꼴통쇼 녹화 있는 날이어가지고. 아니면 결혼식장에서 저희 한번 여짤까요? 좋죠. 하객으로 갈 거 아니에요? 네, 네. 가야죠. 알겠습니다. 꼭 가야죠. 할까 가야죠. 일요일인가? 아 일요일. 좋습니다. 네. 밥은 괜찮죠? 내 음식 가려가지고. 알겠습니다. 아니 오늘 좀 아쉽진 않으세요? 뭐 하고 싶은 얘기 다 못 하셔서? 이브가 있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2부가 있으니까 네. 그때 더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윤서정 대표의 이야기 정말 여기까지만 들어도 네. 아마 여러분들 야 난 이분에게 나 챌린저로서 나 미션 한번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잠깐 어. 미션 주기 전에 잠깐 사실은 너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나요? 너무 고마워서. 왜냐면 우리가 인생이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농경사에는요 나이 먹은 분이 어른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맞아요. 사실 이런 분이 어른인 거예요, 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나이가 뭐 40 드시고 50 드시고 60 드시고 필요 없어요. 이런 분이 진짜 어른이고 이런 분한테 배우고 스승이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나이 먹을수록 몸도 뻣뻣해지고 나이 맞아요. 먹을수록 성장판도 막혀가지고 귀도 막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오늘 하여튼 너무 잘 오신 거예요. 네. 그리고 듣는 청취자분들도 이거는 하여튼 반복해서 100번 들으세요. 아셨죠? 진짜로요. 네. 네. 자 우리 꼴통 챌린저로 도전해 보겠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자, 자, 나오세요. 나오세요. 우리 네. 네. 자 용기 내서 손 드셨어요. 네. 자, 본인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고등학생 2학년 오! 유일이라고. 고2의 류일진. 어느 고등학교세요? 저 명덕고등학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 우장산역 뒤쪽으로. 좋습니다. 사퇴하면 돼요. 됐어. 다음. 자퇴하면 자, 여러분 자퇴 알선 프로그램 네. 꼴통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퇴는 꼴통쇼와 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제가 학교를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마이크 좀 눈 가까이 뜨고 대고. 딱 마이크, 우리 어. 누나 보고. 그 과학 수업이 좋아서 과학 중점 반을 따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항상 하는 말이 너는 대학을 가야 된다. 대학을 가야 된다. 이 말밖에 없는데요. 그 대학 안 나오고도 성공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 그러니까 솔직히 저도 대학을 간다는 게 확률적으로 이렇게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건 알지만 어떻게 보면 또 대학 가고 군대 가고 하면은 그만큼의 시간을 또 허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근데 그 대학을 가지 않고도 혹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대학을 가지 않고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우선 먼저 카톡 주소를 알려주시면 제가 거기 관련된 기사들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생분들이나 이런 분들 가끔씩 와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이 10년 뒤엔 사라질 직업일 확률이 맞아요.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먼저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명확하게 있으세요. 마이크 잡고. 어떤 일이죠? 저는 무인항공기 개발 쪽으로. 무인 항공기 개발. 너 북한에 띄우려고 그러는 그러니까. 거지? 네, 그거 그 저희 그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조사한 거 제가 다 받아봤어요. 그래? 괜찮다 너. 안 들어. 우리가 다 하고만 있으면 되겠어? 무인 항공기 개발 일을 정말 하고 싶으세요? 네, 꼭 하고 싶어요. 아니면 그 일을 하실 거예요? 네. 그러면 사실 이 질문이 맞지 않는 질문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술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나라의 교수님이 대부분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가야죠. 맞아.
대학을 가야지. 사실 대학을 안 여기서 네.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생각했을 때 본인이 가고 싶은 게 뚜렷하게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공부를 별로 못해요. 네. 그리고서 이 친구가 내가 봐도 아무래도 가망성이 없어요. 공부에 대해서. 그러면 그 친구한테는 대학을 가지 않아도 될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하고 싶은 일이 무인항공기면 이거는 엄청나게 제 주변에도 그 파일럿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네. 장난 아니더라고요.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근데 꼭 그 일을 하지 않더라도 아. 네. 네, 항상 사람들이 대학을 가야 된다고 하는 게 솔직히 어머니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지금 공부 잘해요, 못해요? 잘 하는 편이 아니라서 아. 야, 너 지금까지 엄마 말 안 들었는데 갑자기 들으려고 그래. 안 가도 돼. 하던 거 계속해. 학교 그만둬. 알았지? 나 이 새끼. 안 무인 듣다가 항공기 안 되면 유인 항공기라도 만들어. 안 듣다가 갑자기 들으려고 그래. 들었으면 공부를 잘했겠지. 잘했으니까 대학을 갔겠지. 아니면 종이 비행기라도 나 씨. 만들든지. 아무튼 자 그러면 미션을 하나 딱 정확하게 주시면 네. 자, 정확하게 드리면 네. 이 문제는 대학을 가는지 안 가는지의 문제가 아니고요. 오케이. 내가 선택하는 것에 책임을 질 것인가 안 질 것인가인 것 같아요. 본질은. 그러니까 어른이 되는 과정은 내가 선택한 것에 책임을 질 것인지 안 질 것인지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대학을 갈지 안 갈지는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대학을 가겠다라고 했으면 내 선택이잖아요.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고 내가 대학을 가지 않겠다 하면은 내 선택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되는 건데 지금 당장 대학으로 놓고 보니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이 어려운 거거든요. 좀 있으면 방학이시죠. 한 3달 남았어요. 3달 남았어요. 그러면 주말에 네.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가장 과감한 선택을 4주 동안 한번 해봅시다. 네. 그리고 나서 그거를 책임지는 과정을 본인의 페이스북에 한번 올려보세요. 네. 그리고 나서 내가 선택한 것에 내가 스스로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부터 먼저 시범을 해보시는 게 그게 이 질문의 본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중요한 건 누나가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사람은 있잖아. 네. 숙제를 통해서 성장한다. 네. 그러니까 숙제 열심히 하는 거 알았지? 네. 자 과감한 선택 4가지를 한 달 안에 하는 거예요. 맞죠? 네, 주말마다. 4주니까. 네. 그래서 그걸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사진을 찍고 그 결과물을 본인 페이스북 그다음에 꼴통쇼 페이지 거기 올려주면 돼요. 네. 집은 나와본 적 있어 없어? 가출해본 적은 없어요. 일단 해봐 임마. 그래. 집 내가- 나와본 새끼야 뭐하니? 집을 나와야지 새끼야. 어. 알았어? 네. 형한테 전화하고. 알았어? 배고프니까 밥 사줄 거란 말이야. 집 나오면. 그러니까 알았어? 네. 진짜로? 네. 오케이. 자 자신 있어요? 네. 할 거예요? 자 하이파이브. 자 우리 정말 고등학교 2학년 우리 류일진 군의 미션 수행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같이 외쳐드리겠습니다. 즉시 반드시. 결제까지. 와! 오! 네. 아. 그나마 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용기만 용기. 가진 저거만이라도 벌써 지금 90% 지금 성공한 이거 하나 넣어. 이거 하나 넣어. 네. 이거 하나 넣어서 90%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우리 대표님의 그 인큐베이팅 회사에 찾아가는 그 용기만 해도요. 그분들은 제가 볼 때 90% 삶을 성공하신 분이에요. 맞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야, 그거 왜 가는데? 가서 뭐가 바뀌는데? 맞아요. 이런 새끼들이 99.9% 있어요. 네. 요것들은 뭘 해도 안 바뀌어요.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알아서 돌아가실 때까지. 근데 애들은 또 지가 그렇게 찌질하게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문제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은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시작하면 벌써 90% 다 한 거예요. 10%는 좋은 수석 만나서 내가 좋은 가르침 받고 좋은 숙제를 통해서 나를 조금만 변화하면 돼요. 아셨죠? 우리 학생 너무 멋있다. 근데 여기 어떻게 알고 왔어요? 아니 꾸준히 왔어요? 꾸준히 왔어? 네. 공부를 해, 이 새끼야. 나 진짜. 성적이 그렇게 안 나오지. 나 새끼. 아니 왜 그래? 우리 그 현수 막 달아주고 다 그래? 도와주는 우리 서포터즈예요. 괜찮다. 학교 때렸어, 이 새끼야.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가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네, 저는 그러면 그 능력을 한번 그 기술이 필요로 하는 그렇죠. 직종을 먼저 찾은 다음에 한번 어필을 해서 투자를 받아보라는 미션으로 좀 변경을 해주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얘기를 드렸을 때는 개발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몰랐는데 지금 있다고 하니까. 이 정도는 지금 계속 참여를 하는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은 사실 뭔가 이렇게 막 집중해서 뭔가 만드는 것보다는 돌아다니는 활동적인 그렇지. 게 네.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 아시는 분 중에 고등학교 때 해커였어요. 해커였는데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해커여갖고 그걸로 해커를 통해서 이제 무슨 해커 대회에서 1등을 했나? 네. 그래서 이제 학교를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만두고 창업을 했는데 창업을 했다가도 또 몇 달 만에 다 망해버렸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다가 한 번에 망해버렸어요. 근데 다시 그거를 또 막 문 두들기면서 만들어서 지금은 엄청나게 커다란 원빌딩을 스스로 쓰시는 29짜리 청년 사업가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성향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봐야 돼서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션이 바뀌었어요. 지금 그 기술력을 갖고 다니면서 내가 마음껏 만들 수 있는 그런 투자를 받아보는 건 어때? 근데 그게 조금 힘든 게요. 제가 저 학교 근처에 샵이 있어요. 저쪽에 한 대 있는데 가서도 항상 공부하라고 하시고 이게 지원을 잘 안 해주셔서 힘들다고 생각하면 절대 아무것도 못해요. 너가 생각이 나름이고 그 샵들만 또 가서 그렇고 너처럼 그런 샵이 아닌 다른 기업을 가보라는 모르는 사람들이 너 얘기 들으면 형 같아도 한 10,000원은 투자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아 정말로. 진짜로. 대단하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한번 해보자. 네, 서울에서는 솔직히 뭐 제가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 그 금지 구역이 많아요. 비행 금지 구역이 많아서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 이사부터 가라. 네. 아니면 아까 우리 해볼게요. 미션 줬던 걸로 일단 그래요. 한번 해보죠. 그게 일단 괜찮을 것 같죠. 네. 아까 우리 과감한 선택 한번 해보는 것도. 그래서 그 선택도 해본 이후에 지금 해줬던 미션도 아마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자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우리 이제 끝으로 윤수정 대표님 꼭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꼴통쇼 들으시는 분들께. 네, 오늘 영어 강사 얘기만 하다가 진짜 인재에 대한 얘기를 드리지 못한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인재는 그래요. 뭐 무언가가 엄청나게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어디서든 필요한 사람이 인재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할 때 상대의 필요를 읽는 연습을 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일 수 있다라는 주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사람이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인큐베이팅의 윤소정 대표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54회 꼴통쇼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윤소정!